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수의 시사분석입니다. 무등산에 트램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또 활용하자는 취지인데요. 한편으로는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시사분석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네, 국장님. 무등산 가는 길에 수소 트램을 설치하자는 제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도시철도공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거고요. 내용을 보면 그 도시철도가 이제 그 산소 오거리 인근역에서 원효사 또 늦제 상거리 장불제에 이르는 18km 구간에 그 수소 트램을 설치하는 이런 안입니다. 네. 그 운영 방식을 살펴봤더니 무가선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무가선은 말 그대로 그 고압선, 레일이 없는 그런 선을 말하고요. 네. 그 노면에 1~3m 간격으로 매설된 자석 지표를 따라서 차량의 센서를 감지하면서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특징을 살펴봤더니 수소와 산소 합반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운행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효사까지는 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도 다니고 있고. 네. 거기에서 지금 군사도를 통해서 네. 장불제까지도 갈 수 있도록 트램을 네. 연결하자 뭐 이런 제안이군요. 네. 네. 이건 광주시가 검토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우리 시하고 전혀 사전에 협의 없었습니다. 네. 도시철도 공사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제 2호선 그 운영에 대비해서 자체 TF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체 TF팀에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번에 그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무등산 수소 트램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네. 먼저 이제 수소 트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그 논의보다는 저는 먼저 무등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네. 좀 좁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무등산을 지금 바라보면은 결과적으로 무등산은 생태의 보고로서 앞으로 미래 우리의 삶과 관련돼 있다. 네. 특히 지금 작금에 제일 어려운 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큽니다. 네. 광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생태 보존과 커다란 미래를 담보하는 기후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입장에 맞춰 가야 된다. 그게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방금 질문하시는 이 수소 트램 문제는 좀 그 차원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환경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도시철도공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도시철도공사가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네. 시민들의 그러니까 철도라고 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그 대중교통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 그러한 기본적인 도시철도공사의 목적에 좀 반하지 않냐라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수소 트램이라고 하는 아이템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소 트램이 어디를 달리느냐가 중요하죠. 많은 시민들이 이동이 빈번한 네. 그 도시 공간에 트램을 적용한다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2호선의 전체에 40km가 넘는 이 순환망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후 지선으로서 그 1호선, 2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하고 단거리에 빠른 속도, 정시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고민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무등산에 이제 그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 트램이 왕복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트램을 설치할 때 사실 승용차는 이제 출입이 불가능한 네. 상황이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사실 많은 고려들이 없었다 싶고요. 아쉬운 점은 도시철도공사도 강주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허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무등산의 보건과 관리 측면에서 아이디어들을 좀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큰 틀의 보존을 이야기했고, 무등산의 그 접근성 문제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되겠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나 있는 도로가 이미 60년 된 군용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군용차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공단차들이 매일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이야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있는 길을 좀 이용하면 안 되겠네 이 말이죠. 있는 길을 네. 나 있는 길을 그게 이제 친환경차를 하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수소 트램 하든 우리 광주 시민의 정서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묻고 해서 하는데 물론 거기에 방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말하는 산수동부터 하는 그 거리는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다만 지금 원효사에서 장불째 가는 길은 네. 그래도 공공으로 우리가 공공으로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또 하나 복원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 길을 다시 우리가 그걸 없앤다고 생각하면 해보면은 현재 지금 그 군이 있는 방공포대가 이전하려면 현재 지금 군공항 이전 자체도 현재 지금 담보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관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내년에 뭔가가 국가에서 그걸 확립시켜준다 하더라도 네. 이미 하려면 10년이 넘어요. 거기 이제 실행하려면.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러면 이걸 다 이제 길을 없애겠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길이 맞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등산 접근로가 정짐사하고 지금 원효사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다면 길이라는 걸 또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또 길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또 다시 이거는 잘못된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그리고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노약자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장애우 그리고 세계에서 밀려드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있는 길 정도는 한번 우리의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아까 큰 틀하고 여기에 한정돼 있어서 저는 또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우리 광주 시민이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무등산 사랑하죠.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이제 승격된 이후로 사실은 우리 국가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 되었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염원 중에 하나는 무등산 군부대, 정상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하고 정상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군부대 정상의 복원을 군부대의 이전과 정상의 복원을 꿈꾸었던 그리고 염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등산이 과거 70년대, 80년대 사실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들을 점차 복원하고 생태적으로 좀 풍요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사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가장 최근에도 2019년에 시민총회가 있었는데 시민총회에서 그 장불제까지의 그 군사도로를 이용해서 친환경 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77%가 그 반대 입장을 사실 표명했었고 최근에 케이블카를 이용해보자라고 했을 때도 시민들은 반대 의견들을 여전히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용에 대한 방향성으로 잡는 것은 시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갈등을 좀 불러오는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군사도로 자체를 지금 탐방로로도 중복 결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네. 시민들이 군사도로를 이용해서 무등산을 탐방합니다. 네. 이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만들 것이냐, 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군부대는 이전시켜서 정상은 복원하면서 군부대 때문에 생겼던 도로입니다. 네. 그 현상을 그대로 갖는 것은 좀 이중적이고 맞지 않는 일인 것 같고요. 이 좀 더 건강한 탐방로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은 이후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은 어차피 있는 군사도로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처장님께서는 무등산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그 도로도 마찬가지로 복원해야 될 목적이 대상이다라고. 상실이 되기 때문에 네. 군사도로는 군부대의 이동을 네. 위한 여러 장병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 군부대에서 필요한 물품들의 이동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들 누구나 탐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로 네. 개조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복원하면서 탐방로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다양하게 복원했던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고단 같은 경우도 80년대 그 노고단의 그 모습들 자체가 다 사라질 정도로 훼손돼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데크길을 이용하거나 휴식연재를 이용하거나 해서 그 자연스럽게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 복원이라든가 그 군사도로의 복원들은 탐방객의 편리와 함께 고려해서 생태의 복원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사람이나 탐방객이라고 하는 그
것에 중점을 주고 그 도로 자체를 그대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엇갈리는데 권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태 복원의 범위를 좀 분명히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모든 걸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군부대에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군부대가 나중에 이제 군공이라든지 여러 연계해서 이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복원 대상이 군부대가 입지한 시설을 입지한 그 부분이 복원이지 도로는 계속 앞으로도 필요할 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쪽이 이제 탐방로로 돼 있지만은 거기 장불자에 지금 방송탑이 있습니다. 방송탑을 저희들이 이제 6개 철탑인데 그걸 통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더라도 그 방송탑 관리를 위해서는 계속 그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고요. 또 산불이라든가 산불, 화재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 관리 측면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도로가 없어지는 그 부분은 그 의미가 좀 약해지는 부분은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불재에서 군부대 정상까지는 아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온효사에서 장불재 구간은 그 도로가 군용도로가 계속 남으면서 그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탈 것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동안에도 이런 논의는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등산을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도 활성화시키자 뭐 이런 제안들인데 먼저 트램을 설치하면 교통 약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접근성 문제인데 네. 예, 이제 수소라는 거는 진짜 친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엊그제 7일 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인천의 현대모비스 가서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할 정도로 앞으로 에너지를 바꿔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서로 논의 틀을 서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는 관광의 쪽으로 뭐 크게 나는 관공은 아닙니다만은 세계질공원이 지질 관광이라는 어떤 생태 관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측면은 결국은 생태학적인 보존과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구르는 돌 하나도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교육시키는 그런 관광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은 국립공원에서도 조금 광주 무등산에 닿게 조금 서로 잘 대화를 나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광주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저희들도 딱히 관광 활성화 이런 측면을 떠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 꼭 개발이냐 보존이나 대립 구조로 보는 것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전까지 봄하고 가을에 무등산 정상 개방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그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소수 인원이지만 초청해서 무슨 정상까지 저희들이 탐방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정상 이렇게 가셨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셨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개발 보존 대립 구조보다도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환경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정상인들만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지신 분 또 몸이 약하신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모시면서 그런 탐방 안내를 해드리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은 교통 약자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고. 네.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건 사실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그리고 보장해줘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장애인들의 의제 중에 이동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요구하는 이동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도심 안에서 내가 직장까지 보호자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상의 이동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주 같은 경우는 여타 도시에 비하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아요. 30% 정도 대인데요. 이 저상버스가 낮고 사실 저상버스에서 다른 저상버스로 환승하는 환승체계 자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예전에 그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말라. 일상의 이동권을 요구했는데 어디 국립공원의 설악산의 지리산의 케이블카에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명분 삼아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그러니까 강주 지역에서 산지에 관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산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곳이 있죠. 그게 어등산입니다. 어등산 그 7부 능선까지 8부 능선까지 관광단지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그 산지에서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만들어져 있고 하지만 아직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 도시의 관광의 인프라 아니면 산지형 관광의 인프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기 결정된 부분들을 사실 더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네, 일상의 이동권이 더 중요하다. 김 국장님께서는 일상의 이동권도 이동권이지만 무등산을 다른 분들, 약자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네,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통 약자를 위한 일상 이동권 보장은 앞으로 계속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이고요. 지금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계속 이제 환경복지라든가 무등 정상 가셔서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볼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서석대나 입석대에 뭐 이제 올라 보면 이 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금방 김성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이 좋은 경관들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느낌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주가 시민들이 그리고 행정과 뭐 강주시뿐만 아니라 하순군, 담양군 그 국민들과 강주 시민 그리고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 승격해달라고 요구했던 거는 사실 국립공원과 도시공원은 분명히 이제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편리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공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욕구들과 국립공원에서 취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데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의 목적, 국립공원의 정의에서 보더라도 현 세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이용을 위해서 최대한 현 세대가 보존해야 될 의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기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분에 있어서 뭐 자연을 크게 훼손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질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지질공원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보존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연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미 나 있는 그 도로를 좀 이용해서 그 교통 약자분들이라든가 좀 연세 되신 분들 또 어린이들을 좀 모시고 그 무등산에 좀 비경을 보여드리자 이런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강주에 저희들이 관광 인프라라 하기 딱히 그러지만은 보여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강주에 어디 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고 다니는데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라든가 역사문화마을 몇 군데 말고는 굉장히 모시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구에 오신 분들도 그러시고 예지에 계신 분들이 강주에 같이 무등산 탐방하면 그 절경이 굉장히 놀랍니다. 입석도 서석대 규봉화 굉장히 감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그런 안내를 하자는 게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본질은 그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등산이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등산에 이제 탐방객들,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고 나서 타 지역의 탐방객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타 지역 탐방객들이 줄면서 탐방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니까 무등산의 생태가 복원되고 다양한 야생동물의 활동들이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탐방객 수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무등산의 지질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질명소의 좋은 것들,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사실 탐방객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탐방객을 일정 정도 조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질 같은 경우는 지금 허민 교수님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오 트레일, 네, 그다음에 지오 빌리지, 그다음에 지질 명소들이 무등산의 지질 명소가 입석대나 서석대 규봉원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에 하순, 담양 이쪽도 있고요. 국립공원 구역 바깥에도 많은 명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대안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말씀 죄송한데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무등산권을 세계지질공원 지정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세계 최대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주상절리대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크다. 그리고 확률이 가장 높다. 대부분이 다 바다에 있는데 여기는 산에 있구나. 현재 지금 1187m에서 400m부터 1080m 꼭대기까지 수상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 자원을 전 세계 사람들은 보러 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여줄 의무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교통약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아까 대중교통 이야기, 대중교통에 연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장불제까지 대중교통을 연장시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무분별한 그 이용이 아니고 도리어 친환경 차라든가 그다음에 이 트램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관광입니다. 이건 사람이 정해져 버리거든요. 있는 길은 좀 차원을 달리 해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알프스라든지 이런 세계적 명산에도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수소 트램은 아주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라고 하니까 그걸 설치하는 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들은 그동안 뭐 케이블카 논란이라든가 친환경 버스 논란에서 그 시민들의 뜻은 무등산을 복원하고 이 탐방객 수들을 좀 통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것들 많이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국립공원이라고 저는 강주 시민들이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습격해달라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그 행정이 민관이 노력해서 했을 때 박수를 보냈던 이유는 무등산이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 그리고 훼손되지 않고 복원되고 건강한 생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에게 주는 자부심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주에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 그리고 정신적 지주로서의 그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이 훼손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부심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세계 지질공원 을 보니까 뭐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이 그 세계 지질공원으로 국가 지질공원 중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같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해안에 있는 제주도의 용머리 해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뭐 청송이나 이런 곳처럼 사실 접근하기 많이 어려운 지질공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질공원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경우들은 국립공원의 그 엄격한 관리들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사실은 국립공원에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현재 이용을 목적으로 그 탐방객을 통제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용을 목적으로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거면 국립공원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주상젤리가 산 정상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이양 말 나와서 케이블카 문제는 좀 우리가 신중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방금 처장 이야기했지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외국하고 좀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융프라우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몽블랑 같은 그런 알프스 쪽에 있는 그 산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4,800m 고지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는 오래전부터 이제 굉장히 수려한 그를 갖고 있어. 그래서 거기를 이제 트램하고 케이블카 이용하고 하고 가잖아요. 좀 다르다. 또 하나는 우리는 높이도 1187m면 거기는 거의 3,200m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걸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아까 그런 측면이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케이블카 문제는 우리가 좀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네.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 과거에는 단체 관광, 대중 관광, 그리고 쉽게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관광이었다고 하면 그 지금은 생태 관광이나 대한 관광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개별적 소규모의 이제 참여들이 많은데요. 생태 관광이나 대한 관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게 요새 최근에 많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지질공원 측면에서도 그렇죠. 노력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과거에 그 대중관광의 패턴들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대한관광들을 즐기고 있는데요. 대한관광이나 생태관광의 기본적인 거는 과거의 대중관광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무등산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들도 있는데요. 지산유원지 개발 문제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원지 기능을 상실해서 이걸 다시 개발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잘하시죠. 네. 네. 아니 지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지여서 네. 사실 사유지고 이미 이제 기개발됐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이 시민들이 뭐 그 유원지로서 옛날에는 거기에서 목마 타고 바이킹 타고 했던 네. 그런 공간들보다는 좀 더 생태적으로 그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새로운 이게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강주의 유원지 중에 송산 유원지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보트 타고 물놀이 하고 했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소비들 그리고 욕구들은 점점 사라들고 좀 더 생태적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욕구들이 이제 증가되었고요. 지금은 송산 유원지가 송산공원으로 숲을 복원하고 그 안에 있는 하천 안에 있는 숲을 산책할 수 있는 코스들이 만들어져서 여전히 시민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그 사업자들이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태적인 측면에서 무등산뿐만 아니라 광주의 근간에 흐르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영산강의 어떤 그 연결되는 고리, 황룡강의 이런 여러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광주시가 요즘 아파트가 너무 많이 서 있잖아요. 이런 네. 콘크리트 도시를 생태화하는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게 우리의 정말 미래를 위한 우리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산유원지가 30년 만에 또의 추억이 살아나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 신양파크에서부터가 연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신양파크 호텔 얘기하셨는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광주시가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민관정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민관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 논의 좀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동안 10개월 가까이 지금 왜 더디냐라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잘못 혹시 해서 우리 미래에 우리 대대손손 이게 불행한 일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취지고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해외에서도 좋은 점, 나쁜 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보는 그 3대 원칙은 반드시 지향한다. 3대 원칙은 시민주도의 공유화란 운동의 차원이고 그다음에 전체를 신양파크를 중심으로 하되 무등산 전체를 같이 아우르는 생태 보존의 어떤 입장을 간다. 그다음에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세계화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네. 그 무등산 그 신양파크와 지산유원지는 사실은 무등산 국립공원 그 경계와 맞닿아 있고 도시와 또 이제 그 맞닿아 있어서 네. 사실 도시에서 무등산을 아까 접근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무등산이 갖고 있는 가치, 무등산의 공간에 대한 경험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모두 다 무등산 안에 정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등산 자락에서 무등산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 로서 아까 그 에코타운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지산유원지와 신양파크가 좀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시민들이 무등산을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심이라든가 저희들 생각 여기가 또 지산 또 동 주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보리밥 집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도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의 이제 향수가 또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신양파크 호텔에 옛날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그 추억의 박물관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당시 향수를 느낄 수 있잖아요, 와서. 이런 식으로 거기다 다른 개발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보관을 저희들 함께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민관정 위원장님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니까 신양파크 호텔과 지산유원지의 활용의 방안들을 좀 미래적 관점 아니면 다음 세대인 청소년, 청년
좋습니다. 최근에 뭐 강주에서 뭐 청년 세대들은 강주가 좀 노잼 도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활동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도 아니면 그러한 이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도시에서 접근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강주에서 예를 들면 배낭여행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등산을 접근할 때 아까 무등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무등산을 훨씬 더 가깝게 조망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MZ 세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대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역 균형도 문제고 그런데 광주가 지방 소멸이 아니고 광주가 이제는 새로 살아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라나는 청년과 어린이 중요한 거를 우리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에 절대 동의하고 우리는 아무튼 무등산 지산유원지 그리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우리 의견을 좀 수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주의 관광의 주요 명소들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서 무등산을 단순하게 뭐 케이블카나 이런 걸로 그 관광지 유원지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도시만의 또 다양한 관광 거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주는 인권의 도시이고 ACC가 있고 5.18 사적지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뭐 역사 탐방이라든가 이런 활동들도 많이 있고요. 도시 안에 좀 양림동 같은 경우 많은 타 지역의 청년들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이러한 강주의 관광의 요소들을 좀 발굴하는 것들이 함께 되면서 사실 지산유원지나 신양파크 호텔의 활용 부분들도 함께 검토돼야지 이게 단순하게 그 공간, 그 지역의 활성화 문제가 아니라 강주의 전반적인 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 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이 점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관광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시민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지금 전주까지만 해도 우리 수도권의 젊은이들은 전주까지가 자기들 다닐 수 있는 그런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돼버렸어요. 전주 한옥마을이 왜 그렇게 많이 찾아오게 됩니까? 근데 광주 전주가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 광주는 뭘 그러면 유인했느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든지 뭔가 메리시라든가 올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생각해야 된가요? 좀 말 표현이 안 좋은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무등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등산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전반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무등산 활용과 보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끝으로 균형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마디씩 들어보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어떤 분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성욱 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로서 지역사회 논쟁거리로서 굉장히 앞으로 많이 논의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대립적 구도로 가지 말고 환경 복지랄까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논의 자체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또 여러 지역 운동 활동가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 여러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보존된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열린 공간에서 함께 계속 논의되면서 좋은 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장님. 네. 강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무등산 보존 운동에 함께 참여해왔고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시민의 힘으로 무등산은 국립공원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현 세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서도 허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강주의 생태적 공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경쟁력 있는 공간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사실 강주천이나 영산강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강주천 영산강 많이 훼손돼서 복원하는데 또 많은 돈들이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복원을 위한 활동들이 가장 활발한 곳이 무등산이고 이 무등산은 복원의 가치를 중심, 생태적 건강성의 중심으로 강주 시민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토론의 공간이 더 많이 마련되고 그리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묵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것들을
죄송하지만은 저도 이제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도 지금 있고 또 공유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환경운동연합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녹색그 연합이나 그런 서로 다 같이 지혜를 좀 모아서 가는 함께 다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동의 장이 좀 되면 좋을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무등산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의 미래가 생태 거점으로서 그리고 정말 삶이 풍족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열린 논의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자주 모셔야겠는데. 네, 지금까지 수소 트램 설치 문제와 더불어서 무등산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